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위드 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경험했던 물론 근황 토크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터키 이스탄불에 갔다 왔던 그 환대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기 전에 이스탄불을 먼저 다녀왔고요. 3월 달에는 제가 원래 한국에 가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결혼식. 그러나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한 3주 정도를 머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 친인척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고, 이번엔 또 국내 여행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3월 초였죠. 3월 초에 이제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나서 비행기표를 샀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물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한국에 가기 며칠 전쯤에,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전쟁 소식이 이제 뜨기 시작했었는데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한국행 비행을 준비해야 했죠. 제 비행기는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한국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인천을 향해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베를린에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을 때 뭐 프랑크푸르트를 거치거나 뮤니크를 거치거나 아니면 파리 또는 핀란드의 헬싱키를 가거나 아니면 폴란드를 가거나 암스테르담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경유를 통해서 가야만 하는데요. 결국 총 비행 시간을 따져보면 16시간에서 17시간 그리고 경유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고단한 여행입니다. 게다가 비행기 값이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왕복 비행기 값이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까지 오르게 되었었는데요. 특히 최근 유럽에 있는 항공사들은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죠. 그 비행기에 체크인 하기 전에 미리 맡기는 그 가방을 맡기는데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스카이스캐너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가격 대비 위탁 수화물을 추가할 시에 100유로, 200유로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비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시 에어라인은 그런 추가 위탁 수화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최대 23kg까지 위탁 수화물을 맡겨주기 때문에 저는 터키 에어라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이스탄불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한국에 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오늘은 하나를 아마 공유를 해볼 거예요. 그 이스탄불은 한국 분들이 최근에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중년 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노동을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중년 분들이 이제 노동하는 공간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투어
프로그램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어 가이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한국 분들끼리 다녀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제 여러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터키에 있는 여러 명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여행사가 준비한 투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에 굉장히 많이 터키에 굉장히 많이 중년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항도 상당히 인천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가는 직항도 상당히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 이스탄불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공간에는 이스탄불 공항에는 여러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러 오고 동시에 최근에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 또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조성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공항들로 가지 않고 카타르나 이런 거대한 공항들로 가지 않고 이스탄불 공항으로 사람들이 몰려갔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타려고 했던 터키시 에어라인, 인천행 터키시 에어라인의 그 게이트 앞까지 갔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또 한국 분들이 중년의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게이트 앞에 서성이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수많은 기념품들을 구매하셔서 양손에 가득 갖고 계셨죠. 그렇게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돼서 줄지어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다 보니까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다가 마지막 줄에 서서 이제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터키시 에어라인 직원분이 영어로 앞 사람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국 분들이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직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직원은 결국 계속해서 중년의 한국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제 앞까지 가까이 왔고 결국 이 직원분들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 들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탑승하려고 하는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됐다. 결국은 이제 탑승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은 남아서 다음 비행기 아니면 내일의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솔깃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거나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할 때 오버부킹이 됐을 때는 오버부킹이 돼서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보상을 터키시 에어라인이 이 승객에게 줄까 하고 저도 궁금해졌고 저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혼자 여행을 하는 거였던 데다가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3주 동안 한국 여행을 하기로 계획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가 계획이 변경된다고 해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께 혹시 오버부킹 되면 언제 비행기를 타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된다. 제가 타려는 비행기는 이스탄불 시간으로 한 밤 10시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분은 호텔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의 보상 비용이 발생하냐고 물어봤더니 총 600유로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600유로라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한국 원화 대비 유로 가격이 1유로당 172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가격이 있어서 175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은 제가 샀던 비행기 가격의 한 70% 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좀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시 에어라인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남아서 이제 비행기 항공사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다시 공항에 쓸쓸히 남았고요. 밤이었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들이 거의 떠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저와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터키시 에어라인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죠. 그 시간 자체가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녁을 먹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호텔까지 공항에 있는 호텔이거나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이겠구나 싶었는데요.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린 후에 그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가 왔고, 그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공항 밖으로 나가서 호텔까지를 가는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외곽 지역에 공항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가나 했는데 가도 도저히 호텔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면 호텔에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1시간이 걸리는 운전을 마치고서야 호텔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직 구글맵에 저장은 해놨지만 굉장히 난데없는 공간에 있는 호텔이었고요. 근데 호텔은 굉장히 크고 좋아 보였습니다. 막상 호텔에 들어가 보니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5성짜리 호텔이었고 거기서도 또 방배정을 받느라 대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제가 힐튼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새벽 4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힐튼 호텔, 5성짜리 호텔, 태어나서 처음 5성짜리 호텔 가본 거였죠. 네,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그 로스트 인 트랜지션이라고 하나요? 그 영화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행객으로 일을 위해 비즈니스 트립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저도 마치 난데없이 이스탄불 호텔에, 5성 호텔에 동떨어져 있는 공간에 이제 새벽 4시에 샤워를 하면서 내 삶은 대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한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 이스탄불에 있는 호텔에 혼자 여기 남아있고 이 공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도 약간 감정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선택들 속에서 나는 호텔에 있었고 혼자서 잠을 거의 못 잔 상태로 한 2시간 정도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다음에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5성 호텔의 조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제 5성 호텔에서 조식을 먹다 보면 호텔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보다 품격이 더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이제 몸짓, 말하는 말씨, 여러 가지가 저보다 그 공간에 있을 자격을 더 가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저는 굉장히 캐주얼한 학생 여행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분들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날 아침 투숙객들을 맞이하는 중이었죠. 어쨌든 호텔에서 조식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경험이었고요. 그러나 비몽사몽 상태로 조식을 든든하게 먹고 저는 그 호텔에 있는 어미니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물들을 다 경험해보기 위해 심지어 헬스장까지 가서
달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다시 제 호텔방으로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좀 누워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비행기가 5시였으니까 1시까지 이제 다시 셔틀버스를 타러 나오라고 했었는데요. 12시에 다시 나가서 점심을 먹고 대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저보다 더 본격적인 그 여행객 같은 서양인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비행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전화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의 영어 발음을 들어보니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은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항까지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처음으로 먼 나라로 해외여행을 혼자서 가는 중이었고 그리스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문 후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중이었으나 그리스에서 베트남행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서 다시 이스탄불까지 와서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어야 됐고 그래서 이스탄불에 왔으나 다시 비행기가 오버부킹 되면서 하루를 저와 같이 이렇게 이 호텔에서 투숙하게 된 사정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계속 나고 자랐고 영국의 이제 대도시 런던도 아니었을 뿐더러 중부 도시에 있는 공업 도시 쪽에서 자랐으며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으나 자기는 이제 런던 표준어를 쓰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나는 가족 중에 돌연변이와 같은 존재였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여행에 대해 굉장히 흠뻑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요. 베트남에 가서 남부 쪽부터 시작해서 북부까지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사서 쭉 여행을 할 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되는 그 경험, 곧 자기가 맞이하게 될 동남아시아,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들떠 있었던 모습이 나는데요. 저는 심신이 다 지쳐 있었고, 얼른 한국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5시 인근이 됐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고 하루가 마치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공항 속에서 다시 똑같은 게이트 앞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4시쯤이었겠죠. 수많은 한국의 중년분들께서 거기 서 계셨고 그 서 계신 곳에서 다시 줄을 서 있는데 저기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터키시 에어라인의 직원분께서 또 한국 중년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벌써 알아차렸죠. 오버부킹이 됐구나. 오버부킹이 돼서 다음 비행기를 탈 사람을 또 찾고 있구나.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되면 600유로를 보상받을 것이고 나는 다시 공항을 빠져나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저 먼 곳에 있는 5성 호텔, 힐튼 호텔에 가서 조식과 중식을 먹을 것이냐, 잠은 별로 자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루를 더 하면 거의 100만 원에 하루를 더 여기서 머문다면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상받고 비행기값 이상의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하루를 재워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받고 하루를 이곳에서 지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물론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제가 이 공간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하루살이 이 루틴에 이 루프에
걸려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600유로와 힐튼 호텔을 선택하지 못했고요. 한국행 비행기를 끝내 탑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가는 내내 10시간 정도의 비행이었는데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한국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달밖에 안 지난, 한 달 정도 좀 넘게 지난 기억이지만 아득한 기억이네요. 네. 또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사는 고향 대전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돌아와 있는데요. 2시간 반이 넘게 또 걸렸기 때문에 대체 내가 어느 시간과 어느 날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만 원을 받고 호텔에 자면서 하루를 이렇게 머물렀던 기억, 그 경험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여행 중에 특이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